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도 올리브영에 있었어?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라운드랩의 독도 토너. 오늘 영상은 독도 토너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좀 이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독도 토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약간의 점도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 11월 1일에 독도 토너를 처음 여러분들께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건조하니까 좀 닦으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쎄 이 독도 토너가 2020년 올리브영 어워즈 스킨 토너 부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독도 토너는 광고를 막 그렇게 엄청 하지 않는데 진짜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1위가 된 템이거든요. 아예 이렇게 1위가 됐다는 거는 정말 많이 판매가 됐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후기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2017년에서 2019년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 스킨 토너 부문 1위, 2020년 화해 뷰티 어워드 위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해는 이용자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어워드 수상 내역이 쉽지도 않겠거니와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화해 리뷰 평점이요 4.37점이고요. 리뷰 수가 57,369개라고 합니다. 그것도 11월 13일 기준으로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겠죠.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토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국민 토너라니 화장품은 사바사인데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리뷰 수가 나올 수 있는 화장품이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한 물이에요. 뭐야 이거 그냥 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닦아냈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어보시면은 얘가 그냥 물하고는 달라요. 수돗물하고 그냥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돗물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정제수 아닙니다. 얘가 정말 물이면은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롤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토너로나 이렇게 롤링을 했는데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 안 나고 뭐가 뻐자삭하고 솜이 일어났다 하면은 제형 자체가 조금은 미끌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토너여서 그렇거든요. 보기엔 투명한 물이지만 이 안에 보습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미끌거리는 사용감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용감이 있어야 피부의 마찰력도 줄여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각질 케어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드럽고 미끈한 사용감은 제가 좋아하는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이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각질 케어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각질 케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라운드랩에서 얘기하는 각질 케어의 그 해시태그라고 하죠. 거기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그건 바로 촉촉한 닥토 매일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화면에서 보실 때에는 제 피부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피부 사실 굉장히 얇아요. 여기에 살이 많아가지고 안 얇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피부층 자체는 얇아요. 얼굴에 살은 많지만. 저 같은 이런 얇은 피부는 각질 제거를 갑작스럽게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피부를 뒤집어지게 하는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얇고 민감한 피부일수록 각질 케어는 한 번에 빡 돼서 와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꾸준히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이상하다 뭔가 왜 피부가 요새 매끄럽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피부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근거가 되는 성분이 해칭 EX07이라는 성분이에요. 죽은 단백질만 제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묵은 각질만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도 토너를 꾸준히 썼을 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임신으로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쟤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피부가 좋지 않았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이 브이로그 속의 모습을 보면은 각질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여드름이 엄청 많기도 했지만 케어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막 썼던 시절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독도 토너를 사용을 하면은 제가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여드름이 없어져! 이게 아니라 적어도 겉표면에서 꾸준히 계속 케어가 잘 되는 그런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뷰티 유튜버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어떤 케어 방법의 노하우를 터득을 하면서 피부를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요.
또 제가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독도 토너만 여태까지 주구장창 써왔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나 독도 토너 항상 화장대에 올려놓고 닥토 할 건데 뭐 쓰지? 무난한 거 없나? 하면은 항상 독도 토너를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독도 토너는 추천을 참 많이 해왔었어요. 너무 무난하고 정말 순하게 각질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팩이나 이런 종류하고는 다르게 좀 더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발을 토너해서 각질 케어까지 된다면은 좀 더 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너 애매하시면 독도 토너 한번 써보세요. 라고. 광고가 포함되었다 보니 저는 늘 그렇듯이 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독도 토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광고이다 보니 이벤트도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올리브영 1등 토너, 누구나 써도 부담 없는 메일 케어, 그리고 덧붙여서 토너하면 독도 토너, 독도 토너는 국민 토너,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제품 독도 토너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에서 또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이어나갈 건데요. 독도 토너가 닥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리퀴드 타입의 에센스를 더 들이부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세럼으로 넘어갈게요. 닥자 세라마이드. 저 요새 이거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얘는 가격대가 사실 되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고가의 화장품에 비하면은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고 이 텍스처가 진짜 백화점 라인이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면은 바로 이렇게 보들보들. 근데 이게 1단계에서 겉에 죽은 각질이 잘 걷어져 내졌을 때 흡수도 잘 되고 쌓이는 것도 잘 쌓이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스킨케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좀 너무 간지러워. 어제 그제 조금 이렇게 바디로션을 소홀히 했더니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이오더마 아토돔 인텐시브 밤. 이거 제가 예전에 바이오더마에서 되게 좋다고 썼던 크림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올리브영 메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림 엄청 많지만 오랜만에 옛날의 추억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얘는 얼굴에 다 못 쓰면 몸에다 써도 되고요. 이거는 더마라인이라 가지고 애기도 써도 되니까 먼 미래를 위해 준비를 했다고나 할까요? 더마라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저는 제형 사용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더마 이 크림이 그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처럼 피부 얇으면서 좁쌀 좀 잘 올라오고 홍조 있고 이렇게 좀 탄력감 없는 피부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기 좋은 그런 제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입니다. 독도 토너 나오는 브랜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미팅하면서 담당자님한테 영업을 당했어요. 제형을 보니까 내가 여기 거는 왜 이 부드러운 걸 몰랐지 싶은 거예요. 유기자차인데요. 완전 물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무기보다 유기파로서 이렇게 유기에서 이런 보드라운 질감이 나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질감이 달바의 워터풀 선크림, 비레리의 선크림, 그리고 이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선크림. 얘가 가격이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 선크림 특유의 뭔가 바르기 싫은 심리적 답답함 있죠?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얼굴에 이런 쫀득함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쫀득하게 하면은 피부 메이크업 떡지지 않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떡집니다. 추억여행 포어 패셔널. 진짜 옛날에는 모공 프라이머가 거의 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네피트가 올리브영에 와 있더라고요. 어서 와. 여러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베네피트가 미니 사이즈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가격 부담도 좀 덜해요. 용량 대비 생각하면은 당연히 로드샵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모공 프라이머를 구매를 한다면은 남기지 않고 끝까지 쓸 수 있으니까 모공 프라이머 생각보다 되게 오래 써가지고 이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잡모공인 이쪽이랑 이렇게 밀고 나가는 정도. 그리고 프라이머는 이 정도만 만지시고 손을 떼셔야 돼요. 너무 오래 만지면 밀립니다. 홀리카의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 EX 페탈. 이것도 제가 한 통 다 비우고 또 쓰는 거거든요. 얘가 글로우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바르는데 이렇게 찐덕거리거나 밀착력이 좋지 않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되게 괜찮아요. 아까 제가 기초를 되게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글로우한 타입을 발랐을 때 떡지지 않습니다. 홀리카도 쿠션은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얘가 향기가 되게 은은해가지고 괜찮아요. 고급 향수의 잔향이 남은 느낌?
그리고 기초를 이렇게 묵직하게 해놓았을 때는 코는 너무 비껴치지 말고 적절히 한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쪽. 특히 여기 터치하실 때는 저는 화면 때문에 여기 얼룩이 진 느낌이 나니까 터치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얘로 이렇게 해줘요. 코 옆에 떡지지 않고 터치를 하려면 이렇게. 이거 제가 DM으로 이 방법 터득하고 나서 코끼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귀찮지 않습니다. 어차피 브러쉬 화장대에 맨날 꽂혀있는 거 이거 싹싹 해주면은 하루 종일 진짜 깨끗해요. 컨실러는 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홀리카 홀리카의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얘는 3호, 얘는 4호예요. 둘을 살짝 섞을게요. 어떤 분이 다크서클 가리는 거 편집 안 하면 안 되냐고. 제 다크가 좀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가려지는 걸 보는 희열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편집을 별로 안 해서 가려지는 게 다 보일 수 있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살짝.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비치게 가려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가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보정이 되는 효과가 있죠. 눈 밑에 컨실러 많이 써봤자 나중에 주름끼임만 심해지고요. 많이 올린다고 해서 잘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다크서클은 색깔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름 사이사이에 저는 브러쉬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싹싹 쳐주듯이 그리고 마무리로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고 경계를 또렷하게 그 부분을 라인을 지나가주는 게 훨씬 더 잘 가려진다는 걸 저는 웨딩 메이크업에서 배웠어요.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브러쉬는 필리밀리 882번. 어쨌든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하면은 피부가 안 한 것보다는 당기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겉에만 살짝 스쳐주시고, 근데 이제 외곽 같은 데에는 조금 더 해서 머리카락이 덜 붙어라 이런 느낌. 저의 직업템 어반디케이의 아이 프라이머가 올리브영에 있습니다. 묻는 듯 마는 듯 요 정도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이거는 사실 내가 바르는 게 습관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되게 구매하기가 돈이 아까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없으면은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 4번 밸런스드 누드. 일단은 요 약간 피치 누드 톤으로 베이스를 깔게요. 웸의 섀도우가 그래도 괜찮아요. 겉에 보이는 색감보다는 흰기가 조금 더 올라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 칙칙한 팔레트가 아니네요. 저처럼 색조를 진하게 올리면 급 어색해지는 이런 얼굴들은 이런 옅은 색감을 넓게 눈썹이 난 데까지 그냥 과감하게 칠해주면서 옆에를 탁탁 이렇게 뾰족하게 날리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색감이 티가 납니다. 베이스에 노란기를 좀만 더 섞어줄게요. 요거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살짝 레이어드를 해주면서 약간의 깊이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쌓인 느낌이 납니다. 요 투쿠포스쿨의 픽싱 젤 라이너 3호 엠버 브라운으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펄이 없는데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얘가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이런 펄이 없는 스타일이 언더 밑에 그렸을 때 좀 되게 깔끔하게 그려져요. 이 두 가지 색상을 섞어가면서 가볼게요. 그리고 브라운이 좀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렇게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가면서 농도 조절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더니 메이크업 단계도 훨씬 더 내가 느끼기에 좀 체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불안감도 없고 좋더라고요. 언더 뒤쪽도 이렇게 음영을 주고 눈 앞머리 여기까지도 싹 터치를 해주면 그냥 원래 약간 스모키한 느낌으로. 이 블러셔를 라카가 잘해요. 이쪽이 얼루프, 이쪽이 마르스거든요. 제 생각에 이 붉은기는 나중에 추가를 해주더라도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한 느낌으로 오늘 가는 게 이 올리브 옷하고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런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블러셔를 올려도 약간 붉게 올라와요, 피부에.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베이지를 선택을 해도 얼굴이 발그스름해 보이더라고요.
베네피트가 입점을 하면서 단델리온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살짝 요 뽀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깔의 방해는 안 되면서 살짝 솜사탕 같은 이미지를 단델리온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곽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펄을 갑시다. 여기에 너무 펄이 차가우면 안 되는데 뭐 괜찮은데요? 이 정도? 근데 외매가 가루 떨어지는 게 거의 없네? 여기 오늘 눈 밑에 되게 깨끗하지 않나요? 그리고 볼에 약간 핑크기가 있어서 이 블러셔를 살짝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 올려줄게요. 혹시 펄 위에 너무 텁텁한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에크멀 7번 브러쉬로 눈두덩이 올렸던 펄을 눈 앞머리에 살짝살짝. 마스카라는 홀리카 초록색. 얘를 칫솔 쪽으로 바르면 안 되고요. 칫솔이 없는 쪽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라색을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숱도 없고 길이감도 없다 보니까 되게 마스카라를 하면 항상 아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한 느낌이라도 주려고 오늘은 보라색.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아 진짜 짧긴 짧다. 아니 올리브영에 바비브라운 브로우가 입점이 되어 있어요. 바비브라운은 올리브영에 입점된 거 소문도 안 내고 제가 소문내죠 뭐. 일단 저는 이 블론드 색상을 가지고 바탕을 깔아줄게요. 일단은 블론드는 말 그대로 블론드라 가지고 너무 연하거든요. 그리고 이 발색이 연한 색깔에 조금 더 편하네요. 그만큼 발색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잦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감이고 그래서 그만큼 연한 색깔이 이렇게 금방금방 잘 올라와요. 블론드만 해놓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 얇은 라인의 마호가니. 사실 또 마호가니는 너무 짙어요. 근데 이걸 잘 제가 섞어볼게요. 약간 이 정도 느낌 올라오게. 근데 이 메이크업 색감하고는 괜찮네요. 여러분 갑자기 눈썹 색깔 마음에 드는데? 쉐딩은 살짝 터치만 해줄게요. 이 투쿨포슈 투쿨포슈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모던 색상. 요런 되게 힘이 많이 빠진 요런 색상이 내 얼굴 자체에 잘 어울려 그것도 있지만 또 옷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특히 이런 힘 빠진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힘 빠진 쉐딩을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립만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은 베네 틴트. 갑자기 여기에 웬 뻘건 틴트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입술 번지고 싶지는 않은데 또 립스틱을 쓰자니 너무 묻어나는 것 같고 근데 부드러운 느낌은 살리고 싶을 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뻘건 것 같아도 약간 이렇게 혈색을 물들여 놓으면 밥 먹으면서도 엄청 입술이 지워지더라도 이 혈색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쪽 착색. 요새 페리페라 이거 너무 예쁘더라. 새벽 구름.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약간의 안정감을 위해서 마르스 이런 베이지 누드톤이 로드샵에 많이 없어요. 이 치크가 워낙에 촉촉해서 입술에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살짝 섞인 듯 하면서 그렇게 방해되지 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독도토너 광고가 포함이 됐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에 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독도토너는 워낙에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써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토너던데 나는 뭐 그렇게 효과 못 느끼겠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정말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어쩌면 진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뭔가 독하게 강력하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힘,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반면에 피부를 좀 더 민감하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뭐라고 얘를 사용을 했을 때 피부 결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 이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도 토너를 만드는 라운드랩은요 처음부터 대박을 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겼던 브랜드가 아니고 대표님을 만나뵈면 실제로는 되게 언니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의 분이시거든요. 소박하더라도 진실된 제품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제품이 이게 좋다 보니까 올리브영에서 뭐 이런 어워드 막 상, 화해에서도 막 리뷰수 폭발하고 막 화해 어워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은 다들 알아보나 봐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링크는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그 링크 따라서 가볍게 작성해 주시면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독도 토너하고 독도 로션 본품까지 주는 구성으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토너 유목민이라면 올리브영에 놀러 가셨다가 그냥 요거 겟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저도 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바비브라운 브로우가 팔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워낙에 올리브영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옷도 약간 또 이렇게 올리브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켓까지 이렇게 하니까 단순하게 초록, 브라운 이랬으면 저한테 안 어울렸을 텐데 약간 이게 좀 힘 빠진 느낌으로 색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뭔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